우리도 목소리가 있어요. 하고픈 말 많지만 표현 쉽지 않다면 여기로 오세요. 마인드 라디오. 안녕하세요. 마인드 라디오의 소망파워입니다. 한 해를 마무리하는 2019년도 12월이 되었네요. 날씨도 부쩍 쌀쌀해지고 마음도 추운데요. 여러분들에겐 따뜻하고 즐겁고 사랑스러운 12월이 되길 바래요. 알미 머릿속에 머물러 있을 때는 지식이 되고 가슴속으로 자리를 옮겼을 때는 지성이 된다. 거기에 사랑이 더해져서 발효된 상태가 지혜다라고 이해수 씨가 말한 글이 생각나네요. 여러분도 알매의 사랑이 더해진 지혜로운 사람이 되길 바라며 오늘 소망파워 시작하겠습니다. 고요한 밤하늘에 작은 구름 하나가 바람결에 흐르다 머무는 그곳에는 길이를 새 한 마리 집을 찾는다. 세상 밝아오고 달마저 기우는데 수말리 먼 하늘을 날아가려나 가엾은 작은 새는 쓸쓸한 길을 그리운 집을 찾아 날아만 간다. 길은 새 한 마리 집을 찾는다. 세상 밝아오고 달마저 기우는데 수말리 먼 하늘을 날아가려나 가엾은 작은 새는 쓸쓸한 길을 그리운 집을 찾아 날아만 간다.
안녕하세요. 오늘 진행을 맡은 아기새입니다. 첫 곡으로 김정호의 작은 새 듣고 왔습니다. 오늘 새로운 게스트 세 분 소개해 드릴게요. 먼저 파리님 모시고요. 파랑님 모시고 지니님 모셨는데요. 한 분씩 자기소개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이화여자대학교에서 실습 나온 간호대학생 파리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이화여자대학교에서 실습 나온 파랑이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이화여자대학교 간호대학생 실습생 진희입니다. 그 진이라고 했는데 소원을 들을 수 있나요? 네, 사실 제가 이 별명을 가지게 된 이유가 제 실명이 김희진인데 예. 고등학생 때 친구들이 제 이름을 다 부르기 귀찮다고 하면서 거꾸로 불렀군요. 네, 그 거꾸로 부르는 것도 있고 그 마지막 글자를 해서 진이니까 진이 이렇게 부른 게 제 별명에 그게 됐거든요. 가수 중에 진이라는 가수가 있어요. 아 진짜요? 네. 좀 몰랐는데 어쨌든 네 그래서 저는 진이가 됐습니다. 제가 만약 소원을 들어달라면 무슨 소원을 들어달라 할까요? 어려운데요. 강지영이랑 사귀다라는 소원을 들어달라 할까요? 그건 제 능력 밖의 문제인 것 같고요. 제가 그래도 네 여러분들 조그마한 소원 정도는 들어드릴 수 있는 존재가 되었으면 좋겠네요. 그럼 50원짜리 한 장 줄 수 있나요? 50원짜리 제가 50원짜리가 없는데 50원짜리 생기면 드릴 수는 있습니다. 고맙네요. 커피 한 잔 괜찮겠네요. 커피 한 잔 제가 내일 소망나무 가서 네 예. 한번 기대할게요. 예, 그리고 파리님은 왜 파리님인지 궁금하네요. 저는 고등학교 입학했을 때 처음 짝이 된 친구가 제가 짝한테 애교를 엄청 많이 부렸어요. 친해지려고. 근데 그 애교 부리는 모습이 뭐 귀여운 동물도 아니고 곤충 파리 같다고 저한테 파리라고 별명을 붙여줬어요. 그래서 그때 이후로 제 별명이 쭉 파리로 네. 저는 파리라고 그래서 파리인 줄 알았습니다. 저도요. 프랑스 파리인 줄 프랑스 파리. 프랑스 파리인 줄 알았어요. 그 짝이 여자인가요? 네, 여자친구. 더 애술스럽고 그런 줄 알았는데 그런 게 아니라 곤충 파리였어요. 농담이에요. 그런 에피소드가 있었군요. 그럼 파랑님은 왜 파랑인지 한번 소개해 주세요. 저는 학교에서 친구들이 부르던 별명은 따로 있었는데 사실 그건 조금 민망해가지고 별명으로 하지 않았고 파랑색이 제가 어렸을 때부터 제일 좋아했던 색이라서 하늘도 파란색이거든요. 네. 하늘 보면 네. 뭐 그 이름처럼 마음이 넓겠네요. 원래 파란색이 남성들이 좋아하는 색깔인데 정말 남성스럽네요. 그런 깊은 뜻이 있었군요. 그러면 오늘 또 함께한 게스트 흥열님과 배지님, 복연님도 변함없이 함께 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홍렬입니다. 안녕하세요. 보가입니다. 안녕하세요. 배지입니다. 오늘 정신장애 당사자 이야기를 보고 정신장애인 당사자 강연을 보았는데요. 한 분씩 세 가지 키워드 중 한 가지씩 얘기해보고 서로 자유롭게 질문해보는 시간 가질게요. 먼저 제 얘기를 시작하겠는데요. 저는 물에 빠진 개구리 3마리와 한결같은 노력으로 편견 극복, 나와 당사자들 간의 네트워크, 이렇게 세 가지 키워드를 정했는데요. 그 중에 물에 빠진 개구리 3마리에 대해서 얘기해 보겠습니다. 3마리의 개구리가 우유통에 빠져 살 길이 막막해졌다고 합니다. 첫 번째 개구리는 어떻게든 우유통에서 빠져나오려고 있는 힘을 다해 허우적거렸고요. 두 번째 개구리는 아예 처음부터 살아야겠다는 생각을 포기한 듯 몇 번 허우적거리다 죽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개구리는 적당히 허우적대며 살려는 마음을 포기하지 않고 헤엄쳤다고 합니다. 한참이 지난 후 기적이 일어났는데요. 우유가 버터로 바뀌어 개구리는 우유통을 빠져나오게 되었답니다. 우리도 우리의 편견을 극복하려면은 한결같은 노력으로 계속 끊임없이 노력한다면은 우리의 편견을 극복하고 이 좌절스럽고 어려운
고통 속에서 빠져나올 수 있다고 생각해요. 저도 그 문구를 봐서 조금 알고 있는데 열심히 사는 자하고 노력하지 않는 자, 게으른 자, 뭐 이럴테면 그런 것도 표현해도 적절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 내용이 22년 전에 선생님들 말씀에 들었습니다. 그거는 아마도 살면서 누구나 다 적용되지 않나 싶어요. 저는 처음 들어보는 이야기라서 아기새님이 얘기해 주시는 거 듣고 생각을 좀 많이 해보게 되는 그런 이야기 같아요. 생각해보고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아까 흥렬님이 말하신 것처럼 노력하는 자와 이제 노력하지 않는 자 이렇게 나눠지는 거랑 그 당사자분들끼리 그렇게 노력하시면서 같이 협력하는 게 되게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제 얘기를 듣고 더 궁금하신 건 없으신가요? 네, 저도 처음 듣는 얘긴데, 근데 저도 되게 생각을 많이 해봤어요. 살려고 노력하지 않는 자와 노력하는 자의 차이, 네, 그거를 좀 생각을 많이 해보게 되는 이야기였던 것 같습니다. 네, 저도 어떤 책에서 읽은 내용인데요. 여러분들에게 많은 생각을 하게 해준 것 같아서 기쁘고요. 제 얘기는 여기까지 들어보고요. 복연님 얘기를 들어보겠습니다. 제 키워드는요. 회복, 자존심, 오해입니다. 그 중에서 자존심인데요. 제가 자존심을 선택한 이유는 정신장애인이 자존심이 있다. 우리들이 자존심이 상해 가면서 살아가는데 왜 정신장애인들은 편견을 받아야 하는지 자존심이 상한답니다. 그게 제 의견입니다. 부모가 자식을 사랑함으로써 이제 장애인은 돌보긴 하는데 자존심을 건들면 솔직히 화가 나죠. 근데 그것까지 다 무너뜨리는 경우가 조금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뭐 학교에서나 같이 그룹 워크 같은 거를 할 때 가장 자존심이 상했던 건 제가 의견을 냈을 때 그게 수용이 안 된 경우가 아니라 의견을 냈을 때 그걸 충분히 받아들여 주거나 듣지 않아 줬을 때 굉장히 자존심이 많이 상한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게 가장 중요한 포인트인 것 같고 혹시 다른 분들도 자존심 상한 경우 있으신 적 있으시면 공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옆에서 경청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게 굉장히 힘이 되거든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실제로 있었던 일인 건가요? 네네. 제가 대학교 와서 이제 팀플을 하면서 제 의견을 내달라고 해서 이제 냈을 때 이제 제대로 경청을 안 해주거나 뭐 듣지 않아주거나 이런 적이 조금 있었어요. 저는 자존심 상한 적은 별로 없었던 것 같은데 면접을 보러 갔었는데 그 자리에서 바로 거절당했어요. 생각도 안 해보시고. 그래서 화가 났었던 것 같아요. 왜요? 저도 이유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 일이 있었군요. 더 하실 얘기 없으신가요? 없습니다. 그러면 배찌님 얘기 들어볼게요. 저희 키워드 3개는 언론, 배댓, 센터 생활인데요. 그 중에서 언론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자면 저는 정신장애인들에 대한 언론이 역할을 잘 못하는 것 같아요. 요즘 언론은 너무 자극적으로 정신장애인을 보도하는 것 같아서 슬프고요. 언론이 자신이 가진 힘을 잘 이해하고 사실을 알려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자유와 힘에는 책임이 따른다는 말이 맞는 것 같아요. 박수. 언론이 방송이 되고 나면 심리적으로 사람들이 좀 불안하고 또 왜 저런 안 좋은 일이 있었나 그렇게 생각도 들 텐데요. 어떤 사람도 당연하다고 또 생각도 하는 사람도 있겠죠. 언론이 힘이 세잖아요. 저는 어떻게 생각하냐면요. 이제 사회생활하다 보면 그 사회에는 소수자들이 많이 있잖아요. 저희들도 어쩌면 그 소수자 중 하나가 아닐까 생각하고요. 저희들도 좀 존중받았으면 좋겠어요. 앞으로 그렇게 되길 빌겠습니다. 청취자 여러분들이 알지 모르실지 모르겠는데요. 책에 따르면 일반 사람들의 범죄율은 1.2%,
그리고 정신장애인의 범죄율은 0.08%라고 하네요. 그러니까 일반 사람들의 범죄율이 1.5배, 12배 정도 많은 건데 너무 정신장애인들만 범죄하는 게 알려져 있어서 슬픈 것 같아요. 툭하면 범죄가 일어나면 정신병 아니냐고 그렇게 먼저 의심을 하고 그러는데 사람이 그 심정을 안다면 그렇게 사람을 함부로 대하지는 않겠죠. 사이코패스 같은 사람들을 위해 범죄까지 저희 정신장애인의 범죄율에 합해지니까 너무 슬픈 것 같아요. 저도 그 이번에 저희 학교에서 시행하는 과제 중에 그 대한민국 정신건강 보고서라는 게 있는데 제가 그거를 맡아서 조사를 한번 해봤어요. 근데 저도 이거를 조사를 하다가 이 2011년 대검찰청의 범죄 분석 보고서라는 걸 접하게 됐는데 제가 읽은 내용도 이거랑 똑같았어요. 일반인의 범죄율이 1.2%인데 정신장애인의 범죄율은 0.08%다 해서 이제 비장애인의 범죄율이 훨씬 높다는 기사를 이걸 접하게 됐는데 이거를 아마 그 대중들도 알았으면 알게 되면은 좀 인식이 그나마 좀 바뀌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저라도 이제 좀 제 주변 사람들이라도 인식 개선에 좀 제가 인식 개선에 좀 동참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이번 학기는 아니고 저번 학기 실습 때 있었던 일인데 그 대상자 분께서도 사실 조현병을 가지고 계셨음에도 불구하고 TV 프로그램에서 조현병 환자분이 묻지마 폭행을 한 사건이 이제 보도가 되고 있었는데 그거를 보고 조현병 환자들이 진짜 문제다 이러면서 말씀하시는 걸 보고 되게 마음이 아팠는데 네, 그런 언론의 잘못된 보도로 인해서 일반 대중들뿐만 아니라 그러니까 당사자분들도 잘못된 인식을 가지고 계신 것 같아서 마음이 아팠습니다. 실제로 일어나는 범죄가 많은 반면에 언론에 보도되는 범죄는 극히 적잖아요. 근데 그거를 그 사람이 정신장애를 가지고 있다라고 하면은 그게 무조건 이제 언론에 보도가 되는 것 같거든요. 저는 이런 언론이 뭔가 자극적이고 사람들의 눈길을 끌어야 되고 그런 거에 치중하다 보니까 이런 안 좋은 이런 결과가 발생한 것 같아서 이런 언론이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힘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 힘을 적절하게 정의를 위해서 사용했으면 좋겠습니다. 고정관념인 것 같아요. 네, 고정관념도 있겠지만 저희들도 더욱 노력해서 그런 오해를 안 받도록 많이 노력했으면 좋겠고요. 여기까지 배치님 얘기 들어보았고요. 흥렬님 얘기를 들어볼게요. 예, 흥렬입니다. 첫 번째로는 피해의식이고 두 번째는 무관심, 세 번째는 고민인데요. 피해의식은 정신분열병이라는 병 때문에 사람들이 많이 힘들어합니다. 그래서 대인관계도 되게 어렵고 살면서 대인관계가 제일 중요한데 어렵고 피해 다니고 혼자 집에 있다든가 아무것도 활동도 하지 않는다든가 계획 없이 사는 것 같습니다. 원래 조현병이 피해의식이 다 하나쯤 다 갖고 있는 게 사실이에요. 예. 그렇긴 한데 일반인 분들도 누구나 다 피해의식은 가지고 있지 않나요? 더 정신질환 갖고 있는 조현병 환자들이 더 예민해요. 거기에 대해서. 이게 피해 의식이 약간 심해지면은 피해 망상이라고도 부르는 것 같은데요. 그게 저희들이 조금 더 그 오해하고 그런 게 좀 망상까지 가는 것 같아요. 그 피해의식에 시달리다 보면은 정말 되게 힘들어요. 몸도 마음도 힘들고 어떻게 해야 길을 보고 다녀야 될지 판단도 안 설고 이제 분별력도 없습니다. 제가 병이 심할 때는 누군가가 날 죽이러 온다 그런 생각도 가진 적이 있어요. 그런 부분에서는 몇몇 사람 그런 사람들도 있어요. 저도 들어봐서 알고 있습니다. 그런 걸 어떻게 극복하셨어요? 그때 신앙의 힘으로 기도하고 그 사람은 그 사람의 고민이니까 그분만의 풀어야 될 숙제니까 제가 어떻게 해줄 수는 없고 말이라도 따뜻하게 한마디 해주는데 힘내라고 용기 잃지 말라고 자신감 가지라고 그런 말 격려말 한마디씩 합니다. 그럼 지금 흥렬님은 어떠세요? 저는 신앙의 힘으로
계속 기도하고 있고요. 하나님과 1대1로 많이 기도를 나눠요. 그러면서 순간순간 20년 동안 지금까지 걸어왔습니다. 기독교 힘으로 나설 수 있다는 게 참 다행인 것 같아요. 종교적인 힘으로. 예. 저는 어떻게 나섰냐면요. 저는 기도보다는 책으로 나선 것 같아요. 현실을 알아보니까요. 이게 병이라는 게 알게 되니까 저절로 나서지더라고요. 근데 케이스가 다르더라고요. 다 똑같을 수가 없어요. 어떤 사람은 신화의 힘으로, 어떤 사람은 취미 생활로, 어떤 사람은 특기로 뭐 그런 거를 해서 통해서 회복이 되는 경우도 있어요. 뭐 음악을 많이 들어서 음악 감상하면서 또 회복이 될 수도 있고. 예, 흥렬님 얘기 들어보았는데요. 흥렬님 피해의식 가지고 계신 거 극복하시길 바라고요. 예. 응원할게요.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흥렬님 얘기 들어보았고요. 노래 한 곡 듣고 오겠습니다. N의 선인장 들어볼게요. 차가운 바람 홀로 버텨낸 오랜 시간을 가장 긴 가시 끝 화려하게 핀 꽃을 보며 조금은 무심한 그 사랑을 지켜낼 수 있다면 아프고 쓰려도 참아볼게 마지 않을게 사랑이라 불리는 그대를 닮은 적고 시간이 흘러도 너의 전부를 담아둘게 보고 싶어서 너무 보고 싶어서 네가 닿을 수 없는 너를 잡아보려 애를 써 너를 만난 나에게 가시가 박힐까 아무리 밀어낸데도 나를 만난 그대가 행복할 수 있다면 혹시나 상처만 남아도 아파서 후회를 한대도 두렵지는 않아 나는 이미 충분하니까 상처받기가 두려웠었던 긴 시간보다 변하지 않았던 내 모습이 더 슬플까봐 눈물이 가득한 그 안에서 너를 볼 수 있다면 시린 내 가슴을 지어볼게 놓지 않을게 어찌 해봐도 안 돼 어떻게 하면 좋아 닿을 수 없는 너를 잡아보려 했어도 너를 만난 나에게 가시가 박힐까 아무리 밀어낸데도 나를 만난 그대가 행복할 수 있다면
N의 선인장 듣고 왔습니다. 정신장애 당사자 이야기를 해보고 있는데요. 그러면 이번에는 파리님의 얘기도 들어볼게요. 네, 저는 키워드 3가지 편견, 협력, 자발성 이렇게 골랐는데요. 그중에 협력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싶어요. 제가 생각하기에 인권 운동에서 중요한 거는 뭐 소수자들이 인권 운동을 많이 하는 부분이 있어서 화력이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나쁜 쪽으로 미디어가 정신장애 당사자분들에 대한 기사를 올리는 것처럼 그게 왜 그렇게 이슈가 되고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는지를 생각해보면 그만큼 언론의 힘이 크고 화력이 크다는 생각을 많이 해요. 그래서 저희 당사자분들도 협력을 많이 하셔서 힘을 모아서 화력을 더 크게 키워야 된다고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인권이라는 게 참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서로 협동하고 협력하면 좋은 일도 많이 있고 또 뜻하지 않는 일도 많이 벌어지니까 뭐 사람들 따라서 개인차가 있겠지만 성경에도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라. 그러면 그런 말처럼 살다 보면 좋은 일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또 기독교 방송이군요. 저는 흩어지면 죽고 뭉치면 산다라는 말이 생각이 나네요. 그 영화 제목 아닌가요? 영화 제목은 아닌 것 같고 예전에 뭐 이승만 대통령이 했던 말 같은데요. 아까 아기새님이 꼽으신 키워드 3가지 중에 나와 당사자들 간의 네트워크라는 걸 보고 네. 제가 고른 키워드랑 되게 비슷하다, 같은 맥락이라고 생각했어요. 네. 그래서 그런 네트워크가 이루어지게 서포트하는 일을 뭐 나중에 후원하거나 뭐 도움이 되고 싶다는 생각이 오늘 들었어요. 마인드 라디오가 그 역할을 충분히 해내고 있죠. 요즘 들어 저희 정신장애인 당사자들에 대한 그런 인권 운동이 조금씩 시작되는 것 같아요. 인권 운동이 더욱더 활성화돼야 된다고 생각해요. 당사자 활동이 많이 알려지게 되면 사람들도 감추지 않고 숨기지 않고 다 이렇게 보이게 진실하게 살아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희들이 일희일비라는 말이 있는데 한 사람 한 사람이 뭐 한 가지 잘 된다고 뭐 그러지 말고 차분차분히 이렇게 극복해가면 좋을 것 같아요. 서로 협력해서요. 그러면 여기까지 파리님의 얘기 들어봤고요. 파랑님의 얘기도 들어볼게요. 저는 3가지 키워드로 편견, 공존, 정체성 이렇게 3가지 뽑아봤고요. 정체성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려고 하는데 저는 사람마다 가진 조건이 다 다르고 각자 자신이 가진 그런 조건과 한계 속에서 삶을 살아가게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정신질환자로서의 삶도 사람이 살아가는 하나의 방식이고 하나의 모습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는 이런 식으로 받아들였는데 정신질환을 가지고 계신 당사자분들도 뭔가 각자 자신만의 방식으로 정신장애를 받아들이고 자기 자신을 이제 스스로 어떻게 정의하고 생각하고 또 앞으로 어떤 식으로 살아가는지가 되게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정체성이라는 키워드를 고르게 되었습니다. 말 잘하시네요. 정체성이 있어야 사람이 살면서 사람마다 다 달란트가 있거든요. 이제 하나님 주신 달란트가 있기 때문에 그거를 개발해서 열심히 살다 보면은 축복도 받고 사랑도 많이 받고 그럴 것 같습니다. 여기 아멘. 불교 신자 없나요? 정신장애 가졌다고 너무 우울해하지 말고 좌절하지 말고 행복하게 사는 방법을 터득했으면 좋겠어요. 보통 사람보다 더 많이 노력을 해야 됩니다. 이겨내기 위해서는. 예, 그런 생각도 있지만 저는 병 가졌다고 해도 여기에서 뭐 행복을 찾을 수 있다고 생각해요. 맞습니다. 그건. 전 병을 가지지 않은 사람들도 뭔가 각자만의 또 고민이 있고 고통이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뭐 자기가 병을 가졌다고 해서 너무 거기에 매몰돼서
우울해하거나 그럴 필요 없이 예. 뭔가 각자 자기가 가진 그런 조건 속에서 그 자리에서 해나갈 수 있는 것들을 하면 된다고 생각을 해요. 말 정말 잘하시네요. 그 집착이 무섭다고 하던데 집착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나만의 그 방식대로 사는 것보다도 좀 더 넓게 봐서 열심히 살다 보면 축복이 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현아 씨가 우울증이랑 공황장애가 있으셨다고 들었는데 힘내셨으면 좋겠어요. 몰랐군요. 저도 이제 장애가 있다고 너무 우울해하지 말고 있는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면 행복인 것 같아요. 그러면 여기까지 파랑님의 얘기 들어보았고요. 지니님의 얘기도 들어볼게요. 네, 저는 3가지 키워드로 언론, 정체성, 사회적 인식을 골랐는데요. 이렇게 우연찮게 언론과 정체성에 대해서는 앞에서 말씀을 해주셔서 저는 이렇게 운 좋게도 사회적 인식을 딱 맞춰서 했는데 네, 사회적 인식에 대해서 말할 수 있게 됐네요. 저는 일단 제가 수업 시간에 들은 걸 바탕으로 좀 생각을 해봤는데요. 2017년에 정신보건법이 정신건강복지법으로 개정이 됐어요. 그 정신건강복지법에서 이제 강조하고 있는 게 병원에서 이제 지역사회로, 즉 탈원화를 강조하고 있는데 이런 지역사회 정신보건 제도가 사회의 재통합을 위해서 꼭 필요하지만 오늘 당사자분하고도 또 얘기를 해봤는데 이런 현실적인 재정 지원이라거나 아니면 시설이 꽤 부족한 편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시설과 재정적 지원이 부족한 것도 이제 당사자분들의 사회 재통합에 분명히 걸림돌이 되지만 사회적 인식이 분명히 그 사회적 재통합의 장벽을 만들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이 사회적 인식과 사회적 재통합은 결국에 이렇게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 것 같거든요. 사회적 인식이 개선되면 당사자분들의 재통합도 더 수월해지고 재통합을 하면은 이게 뭔가 본인도 할 수 있다. 우리도 할 수 있다. 이걸 보여주면 사회적 인식이 좀 개선되는 그런 것도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제가 사회적 인식을 개선하기 위해서 그 방안을 생각해 본 게 이제 일반인들은 아무래도 이런 정신장애에 대해서 많이 무지한 게 사실이에요. 그래서 언론의 자극적인 보도와 이런 거에 대해서 많이 접해볼 기회가 없다 보니까 왜곡된 시선으로 바라보는 게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 병이 무엇이고 어떤 증상을 가지고 있고 충분히 하면은 이제 사회생활 가능할 수 있다는 것도 이렇게 충분히 교육을 해주고 그리고 일반인들도 그 교육을 받고 충분히 알고 나면 역지사지로 공감을 해주는 그런 게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사회적 인식 개선은 모 병원에서 그 보호자들도 다 와서 듣고 그런 강의도 많이 합니다. 환자들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 문제를 놓고 토론도 많이 하고 대화도 많이 나누고 그렇습니다. 사회적 인식이 더 고정관념이죠. 네, 그렇죠. 내년이면 당사자 지원 활동이 동료 지원과 과정만 지원된다고 하나요? 보기아님? 예, 맞습니다. 예, 그 지원이 끊겨진다고 하더라고요. 슬픈 소식이죠. 저는 한 달에 5만 원씩 돈이 들어왔는데 없어지니까 참 아쉽네요. 저도요. 재정이 많이 없어져가지고 없어진다 합니다. 그리고 누구나 살다 보면은 지체장애인도 될 수 있고 정신장애인도 될 수 있는 것 같아요. 사회가 스트레스가 많고 복잡하다 보니 이런 병이 생겨나는 것 같은데요. 저희들 누구나 걸릴 수 있는 병이기 때문에 너무 사회적으로 인식이 나쁘지 않았으면 좋겠네요. 저도 같은 생각인데 하루속히 일반 사람들도 정신장애자를 이해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정신장애는 누구나 가질 수 있는 병이라고 생각해요. 네, 여기까지 지니님의 얘기 들어보았고요. 오늘 정신장애 당사자 이야기를 해보았는데요. 여러분들은 어떠셨나요? 소감 한마디씩 얘기해 주세요. 한 순간 소중한 시간이었고요. 이번 시간을 통해서 우리 정신장애인들이 인권에 대해서 충분히 알려줄 수 있는 게 참으로 뜻깊은 시간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청취자분들과 함께해서 좋은 방송이었습니다. 먼저 가족들이 알려야 되는데 가만히 있고 아무것도 하지 않고 게으르면은 가족이 믿음이 안 가요. 근데 열심히 살다 보면은 믿음의 눈으로 보기 때문에
언젠가 다 알아줄 거라고 믿습니다. 당사자분들에게 직접 이야기 들을 수 있어서 되게 뜻깊은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네, 저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당사자분들한테 직접 뭔가 경험이나 생각을 듣는 게 되게 쉽지 않은 일인데 이번 기회를 통해서 그럴 수 있어서 되게 좋았습니다. 네, 저도 이 프로그램을 통해서 당사자분들의 목소리를 듣고 저도 역지사지해서 그 당사자분들의 입장에서 생각해 볼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됐던 것 같습니다. 저도 정신장애에 대한 그런 인식이 조금이나 개선되는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네요. 안녕하세요. 소망파워였습니다. 올해도 거의 끝나가고 있네요. 한 해도 잘 마무리하시고 옷 따뜻하게 입으시길 바래요. 카카오 프렌즈에서 마인드 라디오를 검색해 친구로 등록해 주세요. 소망파워는 숨쉬어 미디어 교육 자문과 함께합니다. 마지막으로 트와이스의 필 스페셜을 들려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여기까지 아기새, 복이야, 배지, 흥렬, 파리, 파랑, 진이었습니다. 모두 안녕. 그런 날이 있어 갑자기 혼자인 것만 같은 날 어딜 가도 내 자리가 아닌 것만 같고 고개는 떨궈지는 날 그랬단 말은 내게 얼마나 내가 소중한지만 해주는 너의 그 한마디에 Everything's alright till I have nobody as if there's somebody You make me feel special 세상이 아무리 날 주저앉혀도 아프고 아픈 말들이 날질러도 네가 있어 난 다시 웃어 That's what you do Again I feel special 아무것도 아닌 존재 같다가도 잘해줘도 오늘 사람 같다가도 내 부르는 네 목소리에 I feel love 자꾸 숨고 싶어서 마주 알기가 싫어서 모두가 의미를 잃은 듯이 내가 의미를 잃은 듯이 가만히 주저앉아 있을 때 그때 내 앞에 나타난 너의 따뜻한 미소와 손길에 Everything's alright till I have nobody It's the somebody 특별한 나로 변해 You make me feel special 세상에 아무리 날 주저앉혀도 아프고 아픈 말들이 날질러도 네가 있어 난 다시 웃어 That's what you do Again I feel special 아무것도 아닌 존재 같다가도 사라져도 모를 사람 같다가도 내 부르는 네 목소리에 I feel love I feel so special You make everything alright 구름이 짝인 햇살 한 줌 없는 날 네가 바로 나의 shining light That's what you do